4번 OA 활용 횟수 평균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 OA 활용 횟수 평균, 잠깐만요. 예. OA 활용 횟수 평균 sum if 함수와 count if 함수를 이용을 해서 구하시라는 거예요. 자, 일단 sum if 함수는 합을 구하는 거고 count if 함수는 개수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평균은 어떻게 구하나요? 합을 구한 거 나누기, 그죠? 그거의 개수, 이게 평균 아닙니까? 그러니까 sum if 함수를 먼저 쓰시고 나누기 슬래시 그 다음에 count if 함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데, 일단 sum if 함수를 이용을 해서 지금 조건을 보시면은 OA 활용 얘가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조건 강자명이 조건 범위가 들어가고, 자, sum if 함수는 범위가 두 개가 들어가요. 조건을 구할 범위, 그 다음에 sum if니까 sum을 구할 범위. 수료 횟수의 평균이니까 sum을 할 범위는 수료 횟수 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범위가 두 개가 주어지면은 조건이 뭐가 들어가냐면 OA 활용이라는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조건 부분에 강자명에서 OA 활용을 찾아서 이거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다시 말해 똑같은 행에 있는 수료 횟수의 값들을 쭉 이렇게 더합니다. 3, 6, 1 더하면 10이 나와야겠죠. 이게 sum if가 하는 일이에요. count if는 강자명 요 범위에서 OA 활용이 몇 개인지를 세는 거죠. 3개를 세겠죠. 그래서 10 나누기 3 이런 식으로 수식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자, 일단 수식을 먼저 좀 넣을게요. 이퀄 sum if 먼저 입력하셔야겠죠. sum으로 합을 구하고 나누기 슬래시 나누기 그 다음에 count if 해야 되니까 sum su sum if 더블 클릭 fx. 자, 범위 안에 커서가 있는데 지금 인수가 sum if는 인수가 3개였죠. 그 중에서 조건을 구할 범위, 그 다음에 레인지, 두 개의 레인지 중에 하나는 조건을 구할 범위고 하나는 sum, 합을 구할 범위인데, 아주 고맙게도 마법사에는 지금 sum range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을 구할 범위를 세 번째 인수에다 쓰시고, 첫 번째 레인지, 이거는 첫 번째 인수, 여기는 조건을 구할 범위를 넣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인수란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조건을 구할 범위 C의 5셀에서부터 C의 12셀까지 범위를 잡으시고요. 네, 범위를 잡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범위를 잡았을 때, 제가 지난번에 함수, 엑셀 함수 설명드릴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수식을 복사할 일이 있나 없나를 좀 생각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범위를 잡았는데 수식을 복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범위는 항상 일정해야 된다. 그러면 즉시 F4키를 눌러서 절대주소 지정을 하시는 거겠지만, 지금은 답을 복사할 일이 없죠. 여러분이 ITQ 시험만 대비하신다면 ITQ 시험의 함수식 부분에 1번하고 2번은 수식을 복사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3, 4, 5, 6번은 복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1번하고 2번에서 범위를 잡으셨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범위를 얼음땡 절대주소 지정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빨리 F4키를 범위 잡자마자 누르시는 게 좋고, 3번부터 6번까지는 그냥 범위 잡고 F4 누를 거 없이 다음 인수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크라이테리아 조건은 뭐냐면은 OA 활용이었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sum range 범위, 이거를 OA 활용이면은 그 다음에 합을 구할 범위는 수료 횟수였죠. 여기 4번 OA 활용 수료 횟수의 평균이었으니까, 그리고 수호수 아래 첫째 자리까지 구하는 거죠. 자, 수료 횟수가 들어가 있는 범위 G의 5셀에서부터 G의 12셀까지 범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식이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게 0으로 나와요. 그죠? 0으로 나온다는 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죠. 지금 보면은 3 더하기 6 더하기 1 해서 10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 조건 부분에 문자열을 넣으실 때는 이 데이터 값을 조건으로 넣으실 때는 입력되어 있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넣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입력된 데이터는 OA 띄고 활용이죠. 우리가 입력한 거는 붙였어요. 스페이스바 누른 것도 공백 문자도 이 엑셀 입장에서도 그렇고 컴퓨터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나의 글자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OA 붙여서 활용은 없는 거예요. 지금 광자명에 OA 띄고 활용은 있어도 그러니까 0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 A하고 활자 사이에 커서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서 스페이스바 한 번만 눌러주니까 수식 결과가 즉시 10으로 나오고 있죠. 자, 여기 확인 단추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나눠야죠. 슬래시 뭐로 나눠요? 개수. count if 함수를 이용을 해서 C 쓰고 O 쓰고 U 쓰니까 count if 나오네요. count if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개수를 세서 그 개수만큼 나눠줘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같은 이런 문제에서는 굳이 count if에서 마법사 이렇게 들어갈 필요 없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해서 그대로 이 안에다가 집어 넣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복사해서 자, 복사해서 count if 가로 다음에 이렇게 집어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자, 지금 확인 단추 누를게요. 그랬더니 10 나누기 3이니까 무한히 3333 이렇게 떨어지죠.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은 얘가 4점이 소수 아래 첫째 자리에서 끊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끊어요? 만약에 이게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를 이용하라 그러면 앞에다가 라운드라는 함수를 더 써주셔야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요 자릿수 늘림, 자릿수 줄임 요 단추를 이용하시면 돼요. 지금은 자릿수 줄이는 거죠. 하나, 둘, 예. 소수 아래 첫째 자리 될 때까지 줄이시고 그리고 ITQ 시험의 조건 부분에 보면은 지금 그 부분은 안 다루고 있지만 제가 조건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문자일 때는 가운데 정렬하고 숫자일 때는 오른쪽 정렬하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출력 형태 보이는 거는 출력 형태 보이는 대로 입력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이 1번, 2번 문제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출력 형태상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도 숫자일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을 그냥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을 안 하셔도 감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른쪽 정렬하라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는 자, 문제가 겁나 긴데 컴퓨터 왕초보의 수료 횟수 평균을 구하시는데 반올림을 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시고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려면은 그러니까 자리 구하려면은 반올림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라는 거예요. 반올림하는 위치는 소수 둘째 자리고 이거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시는데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 결과에 회를 붙이시래요. 도대체 어떤 함수가 나오길래 조건에 대한 말이 나오냐면은 자, 일단 소수 아래 첫째 자리까지 구하는 함수 라운드라는 함수 이용하고 반올림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average라는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시랍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조건은 마치 고급 필터처럼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필드명 있고 그 밑에 조건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필드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공부는 하셨어요. 엑셀 함수 시간에. 네,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용어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용어 조금만 이야기하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세로로 되어 있는 거, 세로로 되어 있는 얘네들을 세로로 되어 있는 얘네들을 필드라고 얘기해요. 필드. 자, 세로. 얘네들을 필드라고 표현하고 가로로 되어 있는 얘네들을 얘네들을 레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코드. 예. 그리고 이 세로로 되어 있는
필드의 맨 위에 있는 일종의 제목 부분, 얘네들을 필드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 필드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범위를 잡을 때도 이 필드명을 반드시 범위에 포함을 시키셔야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라운드 함수에 대한 설명 잠깐만 드리고 할게요. 문제를 보시면은 라운드 함수, 그러니까 반올림을 하시는데 소수 아래 첫째 자리까지 구하시라는 거죠. 소수 아래 첫째 자리까지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반올림이 되냐면은 소수 아래 둘째 자리, 요 위치에서 반올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엑셀을 만드신 겁나 머리 좋으신 분이 이 소수 아래 첫째 자리의 위치를 0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수직선을 생각을 하시면은 잠깐만요.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수직선을 생각하시면은 0 오른쪽은 양의 정수, 그 다음에 0 왼쪽은 0 오른쪽은 양수, 0 왼쪽은 음수가 되죠. 그래서 엑셀의 라운드 함수 또는 라운드업이나 라운드 다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수 아래 첫째 자리의 위치값이 0이기 때문에 소수 아래 둘째 자리의 위치값은 이렇게 1이 되는 거고, 소수 아래 셋째 자리의 위치값은 2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수 아래 둘째 자리의 위치값 2라는 위치값에서 여러분이 반올림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표현이 돼요? 소수 아래 개수 2개, 소수 아래 두 자리까지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수 아래 위치값이 헷갈리시면은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서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소수 아래 첫째 위치에서 반올림을 했어요. 그러면은 소수 아래 개수가 0인 거예요. 그죠? 소수 아래 둘째 위치에서 반올림을 했어요. 그러면은 소수 아래 개수가 1인 거고, 소수 아래 셋째 위치에서 반올림하면 소수 아래 개수가 2인 거고, 그죠? 그런데 정수일 때는 0 왼쪽에 있으니까 1의 자리는 마이너스 1,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 이것도 외우기 헷갈리시면은 1의 자리는 숫자 하나죠. 1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자, 음수여야 되니까 10의 자리는 어때요? 숫자가 2개죠. 숫자가 2개. 그러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 100의 자리는 숫자가 3개니까 3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붙인다 라고 일단은 연상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문제는, 자, 5번 볼게요. 5번 문제는 컴퓨터 왕초보의 수료 횟수 평균인데 반올림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이 반올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daverage라는 함수를 실제로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daverage라는 함수가 먼저 계산되고 이거에 대한 결과값을 라운드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소수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라운드라는 함수에서 소수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결과가 나오게 하려면 실제로는 소수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시는 거죠. 반올림을 해서 소수 아래 첫째 자리까지 구하는 건데, 수식은 그러니까 daverage 함수를 라운드라는 함수가 이렇게 감싸주는 거죠. 그러니까 라운드라는 함수 안에 daverage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식을 입력을 하실 때는 일단 라운드라는 함수부터 쓰셔야 돼요. 그리고 라운드라는 함수는 인수가 2개예요. 첫 번째는 수식이나 아니면은 뭐 반올림을 할 셀 주소, 그리고 두 번째가 위치값인데 라운드라는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daverage가 들어가죠. 이럴 때는 라운드라는 함수의 마법사를 열거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여기 제2의 13셀 클릭합니다. equal 라운드라고 입력을 합니다. 라운드 R 쓰고 O 쓰고만 해도 라운드의 식구들이 다 나오죠. 더블 클릭하고 FX 눌러서 마법사 열지 마시고, 어차피 첫 번째 인수가 또 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수가 있고 그 함수의 첫 번째 인수 안에 또 다시 함수가 들어갈 때는 처음 여는 함수에서 마법사 열지 마시고요. 그냥 그 함수 이름을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법사 안에서 함수 이름을 입력을 하실 때는 어때요?
목록이 안 떴죠. 그런데 한 마법사가 없는 상태에서 입력을 하니까 여기에 D만 써도 D average라고 지금 여기 뜨잖아요. 그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D average라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마법사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FX 누르면은 라운드 함수에서 다시 D average라는 함수 마법사로 넘어갈 거 없이 한 번에 그냥 D average라는 함수가 나오죠. 데이터베이스 라는 인수가 있는데, 자, 일단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에는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그 전체 범위, 데이터베이스 범위.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 범위에는 반드시 필드명이 꼭 포함이 돼야 돼요. VLOOKUP, HLOOKUP, lookup 함수에서는 필드명이 필요 없다고 그랬고, lookup 함수, 특히 VLOOKUP 같은 경우는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있게 그렇게 범위를 시작하는 위치를 잘 잡으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일단은 여기 내가 뭐 에버리지를 구한다,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은 평균을 구할 필드가 범위에 포함되게만. 또 조건이 지금 뭐예요? 지금 보시면은 조건은 컴퓨터 왕초보, 얘가 조건이에요. 그죠? 조건이 들어갈, 조건을 구할 범위, 이것도 이 데이터베이스 범위 안에만 들어가게, 그러니까 꼭 시작하는 위치가 아니더라도 범위 안에만 들어가게 그렇게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ITQ 시험만 대비하신다 그러면은 ITQ 시험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매번 나와요. 뭐 안 나오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 거의 없을 정도로 매번 나오는데, 매번 나올 때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는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넓게 B의 4셀에서 H의 12셀까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B의 4셀에서 H의 12셀까지. 이렇게. B의 4에서 H의 12. 잠깐만요. B의 4에서 H의 12까지 범위 잡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I하고 J도 있는데 왜 안 잡느냐? 그거는 I하고 J에 있는 값은 여러분이 직접 수식을 계산한 부분이죠. 실제로 출력 형태에 나타나 있는 곳은 B의 4에서 H4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 필드는 D average 함수다. 그러면은 평균을 구할 필드의 위치 또는 그 필드명이 들어가 있는 셀 주소. 만약에 D sum이다. 그러면 sum, 합계를 구할 필드의 위치 또는 그 필드가 들어가 있는 필드명,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B의 4셀에서 H의 12셀에서 이 범위에서 첫 번째 필드는 필드 값이 1이 돼요. 두 번째는 2, 당연히 3, 4, 5, 6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평균은 뭐의 평균이에요? 수료 횟수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6이라고 쓰셔도 되기는 돼요. 보면은 필드는 목록에서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나 이런 말이 있으니까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니까 6이라고 쓰셔도 되는데, 6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잘못 세갖고 5라고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이걸 세지 마시고 숫자나 따옴표로 묶인 열 레이블도 된다니까, 자, 필드난을 클릭을 하시고 이 수료 횟수가 있는 필드명이 있는 셀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수료 횟수라는 필드명이 있는 셀 주소를 그냥 입력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게 훨씬 편하겠죠. 그 다음에 조건인데, 크라이테리아, 이 조건은 마치 그 고급 필터처럼 필드명이 있고 그 밑에 조건을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 여러분 ITQ 시험에 한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매달 나오지만 이거는 결코 어렵게 나오기가 힘든 이유가 이 조건 부분 때문에 그래요. 항상 조건을 어디에서 찾게 하냐면은 입력 데이터에서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입력 데이터에서 조건을 찾다 보니까 조건을 여러분이 따로 안 넣으셔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입력 데이터에 이제 주어진 입력 데이터에서 조건으로 쓸만한 것들이 그렇게 뭐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닥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절대 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요 부분이 그냥 조건이에요. 조건이 뭐예요? 왕초보가 조건이죠? 그러니까 왕초보라는 글자를 찾아요. 그러면은 바로 위에 필드명이 있을 거예요. 요 필드명 C의 4셀에서 C의 5. 네, 요 부분을 범위로 잡으시면 됩니다. 조건 범위로. 자, 크라이테리아 난을 클릭을 하시고 강자명 컴퓨터 왕초보 이렇게 조건을 넣으시면 돼요. 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다시 뭐 확인 누르셔도 뭐 되긴 하겠지만 여기 D average 함수는 누가 부른 거예요? 어떤 함수의 인수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라운드라는 함수의 인수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운드라는 함수 부분을 클릭. 자, 첫 번째 인수는 이렇게 됐고 이거를 number of digits 안에 뭐를 넣으셔야 돼요? 소수 아래 몇째 자리요? 소수 아래 첫째 자리까지 구하는 겁니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러면은 반올림할 위치, 예, 제정한 자릿수로 반올림을 하니까 반올림할 위치는 소수 아래 첫째 자리의 위치가 0이었죠. 그러면은 소수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 2를 넣으시면 소수 아래 둘째 자리니까 숫자 1이요. 죄송해요. 네. 소수 아래 둘째 자리값. 그죠? 소수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수 아래 첫째 자리까지 구해지게 된 거죠. 다음에 확인 단추 딱 누르시는데 여기서 끝나면은 안 되고 하나 더 하래요.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몇 회 이렇게 나오게 하시라고 되어 있죠. 뒤에다가 수식 뒤에다가 회라는 문자열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수식과 문자열이 잘 달라붙게 해주는 본드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Shift를 누르고 숫자 7을 누르면 나오는 end.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거 잊어버리실까봐 이렇게 end까지 문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end 그려놓고 문자열이니까 큰 따옴표 회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평균 횟수는 3.7회라고 나오죠. 답에 이렇게 문자열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냥 굳이 오른쪽 정렬 안 하시고 그냥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6번 문제 풀게요. 자, 6번 문제는 H14셀 H14셀에서 선택한 강자명의 전수강료는 뭐냐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요. 현재 수강료는 나와요. 수강료는 32,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전수강료는 없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현재 수강료에서 지금 현재 수강료가 32,000원이면은 전 수강료보다 10%가 인상됐다는 겁니다. 인상된 얘를 빼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48,000원 이거는 전 수강료에 비해서 5%가 떨어졌다는 거죠. 마이너스 5%를 빼준다는 거는 결국은 5%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 수강료는 어떻게 구해요? 현재 수강료에서 잠깐만요. 현재 수강료에서 빼기 현재 수강료 곱하기 요거 증감률 이렇게 현재 수강료를 동그라미로 본다면 자 요거를 이렇게 사실 곱하기를 먼저 계산하니까 가로로 씌울 필요는 없지만 자 일단 현재 수강료에서 현재 수강료 곱하기 증감한 것만큼 증감률을 곱한 다음에 얘를 빼주면은 결과적으로는 전 수강료가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H14셀에 뭐가 있어야지 그거를 찾아서 구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H14셀에 있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이거는 실제 시험을 보신다면은 그 조건 부분에서 이미 여기 유효성 검사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강자명이 나타나게 하고 그 다음에 함수 부분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이용을 해서 H14셀에
강자명 C의 5셀에서부터 C의 12셀의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H14셀을 클릭을 하시고요. 데이터 탭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데이터 도구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보시면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글자를 클릭하시면 다시 메뉴에 있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글자를 또 그러니까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위에 있는 그림 있죠. 그림 부분을 아이콘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한 번에 데이터 유효성이라고 나옵니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어떻게 하시느냐? 일단 데이터 유효성이 들어갈 셀 주소 H14셀을 찍으시고 데이터 탭에 그 다음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글자 위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 이 데이터 유효성은 사실 어떤 범위를 잡고 그 범위 안에 뭐 정수 10부터 20까지의 사이 값만 데이터가 들어가게 그렇게 이 정의할 때도 그러니까 어떤 입력된 값들을 제한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또 그 어떤 특정 범위 안에 어떤 목록에 있는 값들이 목록 단추를 만들어서 나오게 할 때도 쓰는데 지금 ITQ 시험에서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어떤 특정 목록에 있는 값이 목록 단추를 통해서 나오게 하는 그런 거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은 제한 대상의 모든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록 단추를 누르시고 목록을 선택하시고요. 목록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원본란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원본란을 클릭을 하시고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목록이요? 강자명이니까 강자명 그리고 문제에도 보시면은 C의 5에서 C의 12 영역이 들어가게 하라고 되어 있죠. C의 5셀에서부터 C의 12까지 범위 잡으시고 그냥 확인 단추 딱 누르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자, 다시 목록 단추를 누르시고 첫 번째 목록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H14셀을 클릭을 하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하셨어야 되는데 다른 거를 잘못 클릭하고 여기다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해버렸다. 그러면은 빨리 어떻게 하시냐면은 물론 금방 인지를 하셨으면은 컨트롤 Z가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컨트롤 Z 이렇게 컨트롤 Z 눌러서 목록 단추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빠르게 인지를 못하셨다. 잠깐만요. 빨리 인지를 못하시고 나중에 검토할 때 하셨다. 그러면 컨트롤 Z 하시면 큰일 나죠. 되돌리기 하시면은 그때는 얘를 목단추 누르고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를 다시 여시고요. 요 모두 지우기 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모두 지우기 하면 다시 모두 지우기하고 확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목록 단추는 없어지지만 처음에 선택했던 데이터는 남아있어요. 그럴 때는 딜리트를 이용을 해서 한번 지우시면 돼요. 이런 실수를 하지를 마셔야죠. 만약에 이런 실수하시면 다른 분보다 그만큼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 번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요. H14셀을 클릭을 하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셀을 클릭하고 유효성 검사를 넣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게 돼요.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셔야죠. 방법은 많이 풀어보셔야지 A등급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H14셀을 클릭을 하시고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없앴으니까 하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아이콘 클릭 제한 대상에서 모든 값 오른쪽에 목록 단추 누르시고 목록 그 다음에 원본란을 클릭을 하시고 원본란을 클릭을 하시고 자, 여기 원본은 C의 5셀에서부터 C의 12까지 범위 잡으시고 그리고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목록 단추 누르시고 컴퓨터 왕초보 첫 번째 그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반드시 선택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선택 안 하시고 6번 문제를 푸시면 이거 에러 나와요. 뭐 찾을 게 없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자, 전수강료 구하는 문제 이제 들어갈게요. 이 전수강료 문제는 자, H14셀에서 선택한 강자명의 전수강료를 현재 수강료 그 다음에 빼기 수강료 곱하기 수강료의 증감률 수식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구하시는데
VLOOKUP 함수를 이용하시래요. 수식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VLOOKUP 함수를 무려 3번이나 써야 돼요. 왜냐? 현재 수강료를 찾아내기 위해서 VLOOKUP을 쓰셔야 되고 또 이 수강료 또 있고 그 다음에 수강료 증감률을 찾아내기 위해서 VLOOKUP을 쓰셔야 되고 그런데 수식을 보면은 VLOOKUP을 3번을 쓰는데 이 범위가 그러니까 VLOOKUP을 3번을 쓰는데 이게 범위라든가 이런 게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쓰고 얘를 복사해서 한번 좀 활용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전 수강료가 아니라 현재 수강료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equal v 쓰고 VLOOKUP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x. 자, 일단 찾고자 하는 값은 어디에 있어요? H의 14셀에 있죠? 그러니까 VLOOKUP 함수 마법사의 첫 번째 인수란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H의 14셀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 범위는 VLOOKUP 함수일 때 범위는 찾고자 하는 값이 첫 번째 열에 들어가게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범위는 어디냐? ITQ 시험을 보실 때는 무조건 H10까지 잡으시면 돼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수강료만 필요하기 때문에 F10까지 잡으셔도 틀리진 않지만 그냥 넉넉하게 어디까지 끝나는 부분이 어딜까 고민할 것도 없이 IH의 12셀까지 잡으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필드명은 안 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C에 두 번째 인수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C의 5셀에서 H12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 이거는 그 숫자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컬럼 인덱스 넘버 자 이 범위에서 그러니까 C열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 C열부터 시작하는 이 범위에서 첫 번째 열의 값 컬럼 인덱스 넘버는 1 두 번째는 2 3 4 5 6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강료를 추출할 때는 이 인덱스 번호가 4번이 되고 나중에 수강료 증감률을 또 추출할 때는 6번이 되고 그죠? 네. 컬럼 인덱스 넘버의 4번 그 다음에 레인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을 것인가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을 것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엑셀 함수 시간에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도 한번 수미양가 구할 때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문자열 찾으니까 컴퓨터 왕초 보면 왕초보로 찾아야지 왕초보점 01 이렇게 못 찾죠. 문자열은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니까 false인데 false라고 정확하게 쓰셔도 되지만 숫자 0을 입력하시고 반드시 여기에 false가 찍혔는지 꼭 확인을 좀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단축 클릭. 자 이게 이제 현재 수강료예요. 그러면은 전 수강료는 어떻게 해요? 현재 수강료 빼기 현재 수강료 곱하기 증감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계속 VLOOKUP 함수 마법사 열지 마시고요. 복사해요. 블럭 잡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글자 다음을 클릭하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곱하기 가로 안에다 넣어주겠습니다. 사실 곱하기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컨트롤 V 그 다음에 곱하기 다시 컨트롤 V를 하시는데 자 얘는 현재 수강료니까 괜찮은데 얘는 현재 수강료가 아니라 수강료 증감률 이거를 나타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가 아니라 1, 2, 3, 4, 5, 6 아까 확인해 봤죠. 4가 아니라 6이라고 6으로 얘만 고쳐줘요. 그리고 여는 가로가 있으니까 끝나는 곳에 닫는 가로 한 번 더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엔터 딱 여기에도 가로가 있으니까 가로가 여기 문제지에 보면은 여기에 수강료 마이너스 가로 수강료 곱하기 수강료 증감률 가로 닫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문제지에 있는 그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 큰 경우에는 천 단위 구분기호 넣고 오른쪽 정렬 이런 식으로 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